국민의힘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 이준석계 청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온 무수한 비판과 쓴소리의 바탕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성공적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온갖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부에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노력은 해봤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뭐가 제일 눈에 거슬렸고 뭘 가장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 긴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준석 전 대표나 저나 또 이 천하람 혁신위원처럼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알려지는 우리의 일군 청년 스피커, 청년 정치인들은 우리가 선당우사 했다, 농공행상 해달라, 나 억울하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는 사실 뭐 정부를 위한 고언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핵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고생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에 저는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를 위한 대안이나 뭐 건전한 뭔가 합리적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선거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사실 저 잘난 맛에 살았었죠. 방송 나오고 말 잘한다 칭찬받고. 근데 진짜 뒤에서 의자 나르고 현수막 붙이고 행사 때 미리 가서 동선 점검하고 진짜 고생하는 당원들, 청년들 많잖아요. 이게 천하람 위원도 당협위원장이니까 잘 알 겁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선당우사를 하신 분인데 그 앞에서 이 방송 인지도를 통해 혜택 받을 거 다 받은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 선당우사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눈물 흘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눈물은 사실 지금도 고생하고 빛 못 보고 있는 정권 교체 헌신한 수많은 이름 없는 청년 당원들이 흘러야 될 눈물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선택받은 정치인들인데, 우리 청년 정치인인데 우리를 좀 내세우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준석 대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 좋은 말씀이죠. 다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준석 대표의 공이 없다라고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또 역할이 있고 방송 나오는 것도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장해찬 이사장도 그렇고 우리 뭐 김병민 대변인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분 얘기는 좀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뒤에 있는 청년들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를 폄하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청년들 중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집단이 균질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할 때 저는 팩트를 좀 왜곡한 부분들이 좀 눈에 거슬렸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비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비판한다.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 공격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시사저널이라는 매체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SNS를 1월부터 6월까지 도대체 누구를 공격하고 있나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188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의원을 공격했고요. 21건이 윤핵관이나 뭐 당내 인사를 비판한 거예요. 80% 정도가 압도적으로 당연히 이재명 의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대선 치르면서 저희 당의 100여 명의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이준석 대표의 공격이 민주당 입장에서 더 아프고 무겁게 다가왔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김포공항 이런 거 뭐 우리 얼마나 매섭게 했었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 너는 언론 나가서 분탕질만 치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럼 요거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이 이준석은 민주당 공격 안 하고 우리 당만 공격했다, 요렇게 이제 또 지적을 했는데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건 아니더라. 요거는 그럼 좀 인정하시면 어떨까요? 정치라는 게 정량적으로 내가 저기 몇 번 때렸어, 근데 여기 몇 번 때렸어, 이게 정치 아니잖아요. 제가 이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백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전 대표가 잘한 부분도 있죠. 공을 세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나 본인이 대표였던 당, 그리고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무차별 난사를 퍼부을 정도로 선당우사를 외면하고, 더군다나 작년 8월에 자신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장했던 선당우사를 외면하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말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이 전 대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뭘 못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양도교육이라는 표현도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써서 참 많이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 표현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의원에게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재명 의원에게 양도구역이라는 비유 썼던 걸 기억하는 사람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양도구역이라는 비유를 쓴 거
모든 국민이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타격의 질이나 뼈아픔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내부를 향할 때 더 강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럼 내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건전한 비판할 수 있죠. 저도 예를 들면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박순애 장관 임명도 반대했고 임명 이후에도 계속 경질하라고 방송에서 신문기사에서 계속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당에서 정말 신중한 편에 속하는 최재형 혁신위원장마저도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 수위가 넘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왜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하는 수준의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청년 정치인, 방송을 타는 청년 스피커들은 누구도 하지 않는가. 그래놓고 일군에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왜 윤석열 정부 비판 안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부 총리도 자르라고 했고 장관도 자르라고 했는데 이 전 대표에 대해서 과연 뭐 천하람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른 청년 정치인들이 무슨 비판했나. 이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의견이 일방적으로 쏠리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른 의견도 있다고 제가 지적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다른 청년 정치인들도 비판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비판하셨어요? 표현이라든지 저도 최근에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보고 찍었냐 장해찬 보고 찍었냐 이런 거는 너무 격떨어진다. 윤핵관이라는 게 부정적인 단어라고 얘기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사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 내가 윤핵관이다. 연단에 서서. 아, 그럼요. 내가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 이철규 의원을 가르쳐서도 이철규 의원도 윤핵관이다.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두구육이다 비판할 수 있죠. 뭐 이재명 의원에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기대만큼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지점을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이 없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지적이 이렇게까지 회자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약에 장해찬 이사장께서 정말 윤핵관이시다면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하나 좀 인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맞아요.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로서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를 쳐내고 나를 밀어낸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억울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나보고 선당후사 하라는 사람들도 옛날에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가처분 했느냐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동정론이 일었던 여론도 요즘은 많이 이건 너무한다. 선을 넘었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 대표를 역임했던 지도자급 정치인의 태도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자회견에 적시한 것처럼 지난 8월에 이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했을 때 사실 확인이나 수사 결과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 전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당 후사 정신을 발휘하는 것. 정확하게 이런 문구를 써가면서 탈당이나 제명을 권유했거든요. 그때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우리 당 의원들에게 선당 후사하라 했던 이야기를 지금 자기 자신에게 들려줄 때가 아닌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뭐 일정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 가처분이나 이 비대위 전환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전국 다니면서 당원들 목소리 듣고 그리고 뭐 이 전 대표를 많이 아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최재형 혁신위원장, 또 조혜진 의원 등이 쓴소리 최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쓴소리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만 이전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주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하루가 멀다 하기에 인터뷰하고 막 정부나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을 비난했던 사례는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침묵과 숙고, 고민 그리고 내가 당대표로서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는데 왜 당내에서 이 상황에
나를 도와주는 의원들이나 이 전통 당원들이 많지 않은 것일까? 이게 과연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에게도 어떤 문제나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말이 길어서 천하람 위원장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아니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비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이걸 꼭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찐 윤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친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임금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장해찬 이사장도 최근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과하다라는 데 굉장히 동의했었어요. 사실 장해찬 이사장도 입장을 많이 바꾼 계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수위나 표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를 가장 강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 표현의 자유. 그럼요. 우리 취임식에서도 30번 넘게, 강북적 경축사에서도 30번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 당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대통령을 내로남불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런 비유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쓰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임금님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자유와 방종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하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방종이다? 제가 살집이 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저를 곰에 비유하면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누가 저를 돼지에 비유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돼지에 비유해놓고 왜 이거 표현의 자유고 너 살 빼라고 하는 말이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언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 하나 표현 하나 국민 정서와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저는 정치인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국민이지 정치인의 심기가 어떻게 된다. 저는 거기가 눈살을 찌푸려요. 열개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튜브를 열어서 두 분의 더 뜨거운 이야기 계속해서 들을 테니까 진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저희가 또 글러브도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